여러분 멘탈은 안녕하신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고백했듯이 저는 요즘 들어 불안이 계속됐습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 삶에 확신이 안 드는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재밌는 영상들을 두고 책 추천 영상을 타고 들어오셨으면 저보다도 더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을 거라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멘탈 또한 책으로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도서관에서 이렇게 무작정 빌려왔습니다. 베스트셀러고 뭐고 그냥 검색대에 멘탈 두 글자만 검색해서 제목, 설명만 보고 끌리는 책 5권을 빌려왔는데요. 오늘은 그 5권 중에서 이 4권을 차근차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골라 가실 수 있도록 맛있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뇌과학. 멘탈을 키우는 책이라면서 갑자기 뇌과학 책이라뇨?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장난감 공장에서 불량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그 불량품을 일일이 고칩니다.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계속 문제가 나오겠죠. 반대로 공장 시스템 자체를 선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생각이 나오는 공장인 뇌라는 시스템 자체에 다가가면 멘탈을 본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책 마음을 돌보는 뇌과학을 한 줄로 요약해봤습니다.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온 인간의 행동 설계를 설명하는 뇌과학책. 이 책의 작가는 베스트셀러였던 인스타브레인 뇌는 달리고 싶다를 쓴 안드레스 한센의 최근 작품입니다. 저는 사람의 심리나 행동을 인류 진화 관점에서 분석한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프롤로그 시작부터 이 내용이 등장해서 몰입도 있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게 한 특성들을 오늘날 세계의 관점이 아니라 역사의 대부분 시간 동안 인류가 살아온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인류가 살아온 시기를 100%라 생각하면 96%는 수렵채집 사회였습니다. 약 25만 년을 그렇게 보내왔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평범한 정보화 사회는 불과 0.02%에 불과합니다. 크게 봐서 산업사회까지 합치더라도 딱 0.1%가 되죠. 그러니 우리의 뇌는 사바나 초원을 거닐던 인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지혜의 속도를 뇌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칼로리 높은 음식을 갈망하도록 진화한 것처럼 소중한 칼로리를 되도록 아끼기 위해 앉아서 쉬는 것을 추구하도록 진화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모습을 조상들이 본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뇌 때문이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사바나 초원을 거닐던 인류에게 높은 칼로리 덩어리는 당연히 최대한 빨리 많이 모아두어야 했었겠죠. 그런 음식들이 차고 넘치는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뇌는 아직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항상 불안을 느껴야 하는지 책에서
제대로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사바나 초원에 사는데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때 당신이 두려움을 느껴 도망친다면 약 100칼로리의 비용이 발생된다. 이는 도망칠 때 몸에서 연소되는 열량이며 그것이 바람 소리였을 경우 당신이 잃게 되는 에너지다. 하지만 만일 뇌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았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의 주인공이 맹수라면 당신은 10만 칼로리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즉, 당신이 맹수에게서 잡아먹힌다는 얘기다. 맹수일 확률이 1000분의 1일지라도 당신은 매번 도망치는 편이 낫고 따라서 뇌는 필요한 것보다 1000배 더 자주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묘사가 확 와닿았습니다. 불안을 느낄 수 있었기에 인류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20만 년 전에는 맹수나 바이러스가 종종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당연히 불안을 느껴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를 24시간 동안 위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치솟는 물가, SNS로 인한 끊임없는 비교, 스마트폰 중독. 이것이 우리의 만성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부정적인 얘기들을 주로 나열했지만 책에서는 멘탈을 회복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기억, 사고, 괴롭힘, 학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숲속에 같은 장소를 다시 갔는데 늑대를 만나지 않는 경험과 같은 효과를 낸다. 가끔 유튜브 댓글에서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작은 댓글들도 충분히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책입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 네이비실 멘탈 훈련 방식을 요약하여 알려주는 책. 이 책은 전자책으로 출간되어 광고도 하지 않았던 책이었는데요.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이라고 합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실제로 네이비실 요원들의 훈련에서 배운 5가지 전략을 설명합니다. 1. 소소한 승리에 집중하기. 2. 긍정적인 자기 대화 연습하기. 3. 원하는 결과를 시각화하기. 4. 잘못될 만한 모든 것을 예상하기. 5. 통달한 뒤에도 꾸준히 훈련하기.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시각화하기는 실제로 오늘도 제가 썼던 전략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눈을 감고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이때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상상해 본다. 간단하지 않나요? 전 오늘 아침에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타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아침 헬스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유튜브 대본을 쓴다. 여유롭게 영상도 찍는다.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행동을 최적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행동을 마무리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죠. 책에서 가장 마음에 꽂혔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강인한 멘탈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다만 훈련을 통해 이를 능숙하게 다스림으로써 두려움이 그들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한다. 이 문장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개복치처럼 유리 멘탈이라 생각했는데
네이비실 요원들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만의 문장으로 다듬어 봤습니다. 사안이 오는 건 막을 수 없다. 근데 그 사안이 나를 바꾸는 건 막을 수 있다. 네, 세 번째 책입니다. 챔피언의 마인드. 동기부여 멘트가 잔뜩 담긴 책.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통 자기계발책은 저자의 말이 대부분인데 이 책은 겉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마이클 조던, 메시처럼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의 생각과 명언이 담겨 있어서 더 와닿았습니다. 뭔가 생생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책의 저자 짐 아프레모는 스포츠 멘탈 코칭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옆에서 저에게 계속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넌 할 수 있어. 책 프롤로그부터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알아볼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역시 그 위대함이 숨어 있다. 포스트잇을 계속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느꼈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순간을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저에게 와닿았던 문장들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에서 빛날 수 있는 순간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시간은 계속 지나간다.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잭은 이 퍼팅이 성공하면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만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가치, 미래의 행복은 이 퍼팅에 달려있지 않다. 자신이 퍼팅에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관심 갖지 않았다. 잭은 챔피언의 마인드로 자신을 온전히 믿으면서 자유롭게 공을 쳤다. 열정을 다해 꿈을 쫓으면서 계획을 실천한다면 탁월함이 어떤 형태로 모습을 나타낼까? 나의 대단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강력하게 상상하라.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강력하게 분출되는 것을 느껴보자. 진정으로 원해야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 번째 책 쉽게 읽을 수 있어서 독서 초보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가장 기대했던 책이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을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 감정이 비교적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절대적 사실이 아니라 다른 상황 혹은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생겨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롭고 낯선 위험을 이미 알려진 위험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낀다. 익숙한 위험이 실제로 더 많은 희생을 낳고 훨씬 더 위험할 때도 있는데 말이다. 확신도 하나의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이라는 감정이 들지 않았던 이유는 요즘에 새롭고 낯선 위험에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30대 평범한 공무원에서 도서 크리에이터 그리고 작가의 꿈을 꾸고 있는 저로서는 그야말로 정글 그 자체로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야생동물이 살 거고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책에서도 말했듯이 꼭 낯선 게 더 위험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한 게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초등교사로 살고 있는 저는 사실 운이 좋은 경우에 속합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교실에서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여태껏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제가 그 사건을 막은 것보다도 운 좋게 그 사건이 저를 피해간 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안전했다는 것이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앞서 바틀라프 하벨이 말한 것을 떠올려보자. 잘 되어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스스로 아는 것이다. 잘 되든 말든 상관없이. 저는 여태껏 확신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내가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아니었습니다. 확신은 내가 부여하는 의미에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책을 읽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유튜브를 운영하는지, 이 의미에 확신이 선다면 지금 당장은 잘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찾겠구나 라는 확신이 설 수 있게 되죠. 뜬금없지만 이 문장을 읽다가 최근에 뉴스로 봤던 어느 한 치킨집 사장님의 사연이 떠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치킨집인데요. 이곳은 매일 치킨 튀김기 청소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어느 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이렇게 뉴스까지 타게 되었는데요. 그 사장님이 이거를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이 품었던 의미는 얼추 알 것 같아요. 손님에게 깨끗한 음식을 제공한다. 책에서도 말합니다. 확신이라는 삶의 에너지가 있다면 삶의 그 어떠함도 견뎌낼 만하다. 이 네 번째 책은 멘탈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을 깊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에게는 살짝 어렵긴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읽었던 멘탈 책 4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음에 들었던 책이 있었나요? 솔직히 한 번에 4-5권을 읽고 정리하다 보니까 힘이 들긴 했는데요.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도 괜찮다면 다음에 또 이런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고민거리나 추천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꼭 남겨주세요. 혼자 책만 읽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외롭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어른이 책을 읽으면 아이도 책을 읽습니다. 책 읽는 어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